한국에 왔을 때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먹기 좀 어렵다. 첫날에 패스트푸드에서 먹었는데 네. 여기는 그 햄버거 더 매웠어요. 봉주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입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 학생 엠마 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프랑스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Bonjour, je m'appelle Emma, j'ai 22 ans, je viens de Lyon et je suis actuellement en train d'étudier à l'université de Sogang le coréen. 그럼 이제 프랑스어 잘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한국어로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에마라고 합니다. 이제 22살이고 요즘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한국어 그럼 레벨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급을 공부하고 있어요. 5급이세요? 네. 5급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그러면 한국에 맨 처음 오시게 된 날짜는 언제쯤 오셨어요? 그 처음에는 그 2024년이었어요. 그 교환학생으로 오셨는데 그 2년에 그 직접 혼자서 왔어요. 교환학생으로 2023년에 먼저 오신 거예요? 네. 프랑스에서 전통 그 한국어이어서 전공이 한국어 교육이에요? 네, 네네. 맞아요. 그러는데 제 한국어 너무 부족해서 네. 그 다시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서강대학교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도 한국어 교육 쪽 전공을 하신 건데 그럼 한국어랑 한국 문화에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셔서 프랑스에서도 한국어 쪽 대학교를 가신 걸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렸을 때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네. 그러는데 그 중학교인 것 같아서 그 중학교 때 그 한류를 알게 됐어요. 그 K-pop, K-드라마 다 알게 됐어요. 그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는데 그 혼자 시작했는데 한글만 알았어요. 그리고 한글만 그냥 공부하고요. 좀 단어를 K-pop, K-드라마 덕분에 알게 되는데 전통을 선택할 때 네. 영어를 확실히 공부하기 싶었는데 영어만 공부하면 일하는 곳은 많이 없는데 네. 그러면 다른 언어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그 아시아 문화를 좋아해서 관심이 있어서 아시아 언어 통해서 더 신난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한국어를 전통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먼저 한글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조금씩 언어를 하려다가 영어 공부도 같이 하려다가 이제 한국어까지 같이 넘어오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그럼 몇 급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3급부터 시작했어요. 3급부터 시작하셨고요. 그럼 3급부터 7급까지 지금까지 쭉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부를 엄청 오래 하신 건데 그러면 7급까지 공부하시면서 뭔가 이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엄청 공부할 때 좋았던 어떤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작년에 에서 공부했는데 네. 그 한국 말하기 연습 별로 없었어요. 그 너무 부족해서 말하기 부족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네. 서강대에 대해서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그 제대로 말하기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많이 연습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 말하기 연습 많이 있고 듣기 연습만도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말하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놀라울 정도로 잘하시는데 서강대가 잘 알려주고 그다음에 엠마 씨가 기본적으로 좀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언어를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보통 대학교에서 말하기는 것은 더 쉬운데 생활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한국어로 말하면 그 제 상대방은 그 첫 번째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키가 작고요. 네,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엠마 씨랑 대화하면서 뭐 거의 놓치는 게 없거든요. 제가 귀가 좀 안 좋은 거 빼고는 네, 정말 말씀 잘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3급부터 7급까지 공부하시는 동안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좀 재밌는 추억 같은 게 있다면 그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좋아하는 추억이 많은데 그냥 매일 그 친구 덕분에 선생님도 덕분에 너무 많이 웃겨서 고맙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 3급 동안 서울 공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대공원? 동물원도 있어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동물원이랑 서울대공원이 같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이거 여기에 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문화적인 얘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한국에 23년도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제 프랑스 음식과도 한국 음식은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가장 먼저 한국 음식 중에 좀 이거 너무 맛있다 하는 거 1등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좋아하는 음식 많은데 그 1등은 냉면인 것 같아요. 냉면이요? 네, 특히 그 여름 동안 프랑스에 돌아갔어요. 네. 그 프랑스에 있는데 너무 더워서 진짜 냉면을 너무 마시고 싶어요. 네,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이제 프랑스도 당연히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좀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네, 냉면도 좀 그럴 텐데 이제 그런 차가운 국수 같은 거 특히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네, 네, 아무래도 그렇죠. 힘들어요. 냉면 너무 맛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그럼 반대로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먹기 좀 어렵다 이런 건 있으세요? 많아요. 그러나 매운 것을 잘 못하지 않았어. 네네. 그 한국에 왔을 때 다 너무 매웠어. 네, 음식이 다르죠. 겨우 그 김밥만 먹었어요 그때. 그렇죠. 한국이 막 고춧가루 많이 넣고 고추장 이런 것도 많이 넣고 하니까 음식들이 많은데요. 막 매워가지고 너무 매워가지고 못 먹었던 막 그런 음식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 제 친구는 이미 한국에 왔어요. 네, 그 다 알았는데 그 친구도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첫날에 패스트푸드에서 먹었는데 네. 여기는 그 햄버거도 매웠어요. 햄버거도 네 맞아요. 가끔 매운 것도 있고 가끔 이제 치킨 패티 이런 것들도 네, 맞아요. 그냥 아무 설명도 없는데 매운 게 있더라고요. 네. 역시 매운 게 좀 한국인들이 좀 매운 걸 많이 먹으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물어볼게요. 저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도 나중에 프랑스를 놀러 가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 프랑스 음식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거 소개해 줄 게 있을까요? 좋은 프랑스 음식 많은데 그 포아그라이라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거 프랑스 사람이 그 매일 먹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 보통 명소 동안 많이 먹어요. 그 크리스마스에 네. 크리스마스 동안. 특정한 시기에만 먹는 거군요. 네. 그 음식을 너무 조금 비쌀 수 있어요. 네. 고급 음식. 근데 진짜 좋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인이 프랑스에 갔을 때 먹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음식. 왜냐면은 한국도 좀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내장을 먹는 것도 있거든요. 내장을 먹거나 아니면 번데기 들어보셨어요? 번데기? 네, 네, 조금만 네. 간장이 하는 거. 저도 잘 못 먹어요. 저도 조금 그런데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에스카르고 네, 네, 맞아. 그 달팽이로 만드는 네. 거잖아요. 달팽이로. 그걸 맨 처음 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 에스카르고는 그 외국인한테 너무 유명한데 네. 사실은 프랑스 사람이 이거 별로 먹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근데 동양에서는 뭔가 이 달팽이를 잘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갔을 때 당황했는데 맛있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골뱅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골뱅이랑 맛이 굉장히 비슷해서 너무 좋아했고 그럼 엠마 씨가 소개해줬을 때 이거 프랑스 음식 좀 한국인이 깜짝 놀랄 것 같아 이런 음식. 그 어떤 치즈를 잘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치즈. 네. 네, 그 치즈 프랑스 사람 다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냄새가 셀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 몇몇 치즈가 냄새가 확 올라와서 저도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치즈 중에 그러면 가장 엄청 어려운 치즈 이름이 있을까요? 아마 록포르인 것 같았어요. 냄새가 진짜 세고 네. 맛도 엄청 세는데요. 강해요? 네. 프랑스 분들은 자주 드시는 음식인가 봐요. 네. 그렇군요. 그 프랑스 음식 동안 세 네 개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조금 appetizer처럼 네. 먹었는데 그리고 메인 코스 네. 먹어요. 그리고 메인 코스 다음에 치즈 먹어요. 디저트로 치즈를 먹어요? 치즈 요거트 그리고 디저트. 치즈까지 먹고 이제 메인이 끝나고 치즈를 먹고 네. 디저트까지. 네, 맞아요. 새로운 걸 또 알게 되네요. 그냥 궁금한 건데 네. 프랑스의 빵이 너무 맛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빵 먹어봤을 땐 좀 어땠는지 궁금함. 이미 들었어요. 여기 맛이 없다는데 그런데 garlic bread이었어요. 네. 이거 맛 보고 그러는데 왜 설탕 안에 있어요? 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요즘 그 좋은 바게트 먹을 수 있어요. 네. 그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 브런셔리 만들었어요. 네. 여기에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어서 네네. 그 여기만 보통가요? 빵이 확실히 좀 이제 프랑스가 완전 최고 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프랑스 사람한테 빵을 김치만큼 있는데 네. 늘 먹는 거.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셔서 23년도 오셨으니까 정말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도시 아니면 뭐 좋은 장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그 제주도가 있어요. 제주도 갔다 오셨어요? 네.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강릉 속초에서 그 친구와 함께 캠핑했어요. 네. 너무 좋아했어요. 바닷가도 보셨고요. 네. 네. 그리고 너무 좋은 추억이 만들었어요. 프랑스도 이제 해변이 엄청 예쁜 데가 많잖아요. 제가 니스 해변이나 니스? 니스. 니스도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오, 프랑스도 바다가 너무 예쁘고. 그러면 또 반대로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 놀러 갔을 때 여기는 한번 꼭 가보세요. 뭐 그런 유명한 곳 말고도 꼭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있다면 네. 있을까요? 그 도시는 안시 이름이에요. 네. 그 도시는 나 너무 좋아하고 그 프랑스 온 한국 친구 중에서 그 제일 좋아하는 도시였어요. 네. 그 사계절에 진짜 아름다워요. 네네네. 날씨도 너무 좋죠, 프랑스는요. 네.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그럼 음식과 한번 여행지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생긴 습관이나 버릇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습관이 있는데 그 나는 그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네. 그 노란 것은 많이 없는데 이곳은 너무 놀았어요. 그 처음에는 그 길이 걸으면서 갑자기 한 아저씨가 그 정장을 입었어요. 네. 진짜 멋있는데 침을 치었어요. 네? 침을 제가 치었어요. 침을 튀겼다고요? 네. 너무 놀았어요. 네. 그리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네. 조금 징그러워요. 좀 무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한국에서도 조금 좀 무례할 수 있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한국어에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한국의 문화도 굉장히 좀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 드라마 너무 재미있게 봤다 이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 그 좋아하는 가수 아니야. 그 밴드예요. 밴드? 그 밴드 이름이 도로즈. 한국에서 도로즈 있는데 그 한국 발음과 네. 근데 영어 발음과 The Rose. 네. 그 밴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어떤 노래를 좀 추천하세요? 그분들의 노래 중에? 힘드네. 그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She's in the Rain. 이 중에서 있는 사람. 네네네.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뭐 TV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같은 것도 많이 보세요? 요즘 많이 보지 않는데 마지막 보는 거 그 미스터 플랑턴 이름이 드라마예요. 그 네. 넷플릭스에서 있어요. 저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 썸네일을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한국어를 이제 배우시면서 나도 되게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다. 혹시 이런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엠마 씨가 자주 쓰는 한국어 표현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단어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그 단어 좋은지 아는지 모르는데 그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단어예요. 굉장히 한국인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귀찮다는 표현. 이제 프랑스에도 귀찮다는 그런 표현이 있겠죠, 아무래도 비슷하게. 있는데 근데 그 한국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인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귀찮다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저도 친구들한테 항상 뭐 귀찮아, 귀찮아 죽겠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도 그런 귀찮다는 그런 표현을 프랑스어로 많이 하나요? 아니면 좀 그렇진 않은가요? 그냥 소리만 해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네, 귀찮다는 표현을. 네. 이제 아까 하셨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 한국 공부가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사실은 이 학기는 제 마지막 학기예요. 네, 그러면 그 프랑스에서 돌아갈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 여름 동안 그 돈을 비워 있어 일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석사를 마치게 할 거예요. 네네. 한 년만 남아서 한 년 동안 인턴십 해야 돼요. 네. 그 인턴십 후에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인턴십까지 끝내고 한국에 와서 그러면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신 그 거죠? 인터뷰는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인턴십 한국에서 네.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석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네. 인턴십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제가 진로가 궁금해요. 이제 한국어를 대학교 전공하셨지만 석사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번역이요. 번역가로 일하고 싶었어요. 번역은 어떤 걸로? 아니면 이런 TV 그- 매체 아니면 책? 책을 어렸을 때부터 그 책에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네. 요즘 책을 푹 빠졌어요. 네. 그 책을 번역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되실 거예요. 네,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까지 공부하시고 프랑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일단 1년 동안 공부하시는 동안 일단 한국에는 놀러 오시는 거 아니면 잠깐은 이제 안 오실 거잖아요. 프랑스에 돌아가기 전에 이거는 꼭 한국에서 해보고 가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많은데 제일 하고 싶은 곳은 아마 한강에서 소풍 가는 곳이에요. 네. 작년에 그리고 9월에서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어디 가보셨어요? 망원이나 유명한 데 많거든요. 여의도. 노들섬. 여의도 반포도 갔어요. 네. 한강이 지금 날씨가 참 좋아요. 지금 조금 덥긴 하지만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프랑스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거나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거꾸로 공부하면 잘하게 될 수 있어요. Le coréen est assez dur à apprendre au début. Il y a beaucoup de choses qui sont très différentes par rapport à ce que nous on a l'habitude. Par rapport à la langue française, c'est très différent. Mais petit à petit, en travaillant, on peut facilement apprendre. Et je conseille aux personnes qui écoutent, si vous voulez apprendre le coréen, de venir en Corée dans une université pour apprendre. C'est la meilleure des façons, je pense, d'apprendre le coréen.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서원대학교 한국어교원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이렇게 엠마 씨처럼 훌륭하게 한국어를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